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등의 기로에 있는 코이브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분석해보고 매매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서부터 저희가 매매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좀 며칠 좀 횡보하다가 한 이틀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으로 콜옵션 가격에 대해서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6,500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이죠. 드디어 서머랠리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8월 초만 해도 조정을 좀 받겠다 하고 생각을 모두 했었는데 바로 강하게 올려붙였고요. 그 다음에 또 연말을 향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일주일 동안 좀 크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머랠리는 올 8월은 있었다, 이렇게 마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9월이 돼서 이제 어떻게 오겠느냐 하는데, 역시 9월에는 또 금리 인하 이슈가 있어서 시장이 그렇게 넉넉하게 쉽게 빠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오늘 PC 물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향방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직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과연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점점 좀 들고요. 그래서 좀 조급해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저 자리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기다리기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종목단에서 좀 내려오거나 하면은 빠질 때마다 좀 잡겠다, 바이온 딥스 전략해서 저희가 한 열흘 동안 30% 비중에서 60% 올렸고, 어제 또 추가로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70%로 비중을 확대해서 이제는 캐시가 36,000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7만 불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종목을 어제 엔비디아 말씀드린 대로 편입시켜서 17종목이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좌에 코어위브하고 피그마 있으니까 정확하게 19종목이 현재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도 좀 수익이 올라와서 7.2%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지수는 지금 9%대라서 2% 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코어위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상장을 해서 39불. 근데 이때가 3월 말이라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요즘 같은 분위기였으면은 이게 39불이 아니라 대략 한 60불 정도의 시초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요. 그때도 39불에 올려 64불까지 갔다가 4월 초 장 빠지면서 같이 덩달아 빠져내려고 거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했죠. 그래서 187불까지 갔다가 다시 100불 내려왔다가 148불, 그리고 다시 85불 찍고는 102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런 큰 흐름을 좀 읽어보자면,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는요, 어떤 기폭제가 있었냐면 여기 보이시죠? 어닝이 있었습니다. 즉 실적 발표가 상장한 후에 최초의 공식적인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거를 확인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상승 모드를 탔죠. 일단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눌림목을 받다가 2차 상승이 있었고, 눌림목 받고 3차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187불까지 갔죠. 저희가 봐야 될 게 어닝이었구나. 근데 요번에도 보면은요, 어닝 발표가 나기 미리 전서부터 시장이 막 올라갑니다. 기대를 했겠죠. 근데 발표가 나오고 아직도 손실이다, 가이던스가 투자가 많다, 이런 얘기 나오고, 다음날 그 락업 물량 일부 풀리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어닝이 있을 때는 굉장히 선점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달 후에 또 어닝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를 좀 주시하면서, 만약 시장이 그 전에 빠진다 그러면은 좀 미리 선점해서 올라갈 때 팔아주는 그런 전략을 써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달 후에 저희가 다시 이런 어닝 시즌 돼서 답습을 하겠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85불까지 빠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4일 전서부터 이제는 코어이브가 제자리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가 매매를 시작했는데요. 어제 이틀 동안 좀 크게 올라줬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 보면 지금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면서 긴 양봉들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반등에 이제 물꼬를 트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어위브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논리는 뭐냐면요. 첫째는 처음에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엔비디아에서도 지분 투자가 돼 있고, 그다음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다 이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가 투자를 한 회사다,
그리고 코어웨이브는 이런 큰 회사들이 선택한 회사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면 된다. 이러한 큰 이유를 가지고 있고요. 300억 달러의 백로그가 있다. 즉 파이프라인으로 장기 계약이 돼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이 일단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인프라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에 있는 거죠. 엔비디아에서 선제적으로 GPU를 가장 먼저 확보를 한다. 그리고 이번에 M&A가 있습니다. 그래서 1.3GW의 전력을 이제 선점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으로 보면 사실은 AI 인프라에서 굉장히 경쟁 우위이고요. 그다음에 코웨이브가 하는 게 AI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 같다 하는 게 어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젠슨 황 그 인터뷰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앞으로 뭐 AI 쪽은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된다. 컴퓨팅 파워는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코웨이브의 사업 그 환경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DCF 밸류에이션을 해봐도 현재 50% 정도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한 200불 정도로 보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저도 이제 이번에 반등을 하는 게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이유가 첫째는 회사가 아직 적자입니다. 그 주식 기반 보상도 나오고 경쟁도 심화되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악재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아직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그 락업 물량들 나올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위험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면도 보지만 이런 리스크도 생각을 해서 결론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포지션은 전체 포지션의 한 5% 내지 많아봤자 10%이 정도 담고 가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점 매수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걸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주식을 잘 보는 사람들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무적인 거는 지속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타겟 프라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가가 고점에서 50%가 빠져 내려오는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타겟 프라이스는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 회사의 앞으로 비전은 되게 좋게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웨이팅은 3.3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롱 바이도 2명 있고 스트롱 셀도 물론 하나가 있지만 보통은 이제 홀드에 많이 이제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의 서베이를 좀 보더라도 여기는 125불까지 타겟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는 121불이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하단은 32불, 그다음에 상단이 180불에 놓여 있죠. 그래서 현재 102불에서 그래도 한 23불 정도 오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게 1년 후에 주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재 레이팅은 아까도 보셨지만 3.3 뉴트럴이고 여기는 스트롱 바이가 8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셀이 하나, 스트롱 셀이 또 둘, 홀드가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명의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코웨이브의 AV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상장되는 시점에 클릭해서 AV압 라인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180불 최고점 찍었을 때 AV압 선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게 저항이고 이게 지지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뚫고 한번 올라가서 최고점 찍고는 이 저항선을 계속 만들고 있고 밑에는 하단은 지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지지대를 크게 밑돌고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아마 락업 물량이 풀리면서 수급에 의해서 좀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동시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또 많이 매물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수급에 의해서 밀린 거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요 봉을 하나 뺀다면 대충 여기서 터치하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양봉이 2개 났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이게 이제 핸드오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서 저항 맞고 내려오는 그 점에 다시 한번 AV 합선을 긋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데 거기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사인이고요. 이게 갭으로 해서 한 번에 올라왔다는 게 되게 좋은 거고요. 거래량 수반됐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대하는 건 여기서 좀 더 올라가기를 바란다. 근데
최고의 저항대는 120불 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120불까지 목표대로 본다. AVAP 분석으로 보면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매도 구간 RSI로 볼 때 오늘 거쳐서 쭉 내려왔던 RSI가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보더라도 이제 그린으로 막 전환되려는 국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봉으로 조금 뚫어주게 되면 결국은 모든 보조 지표들이 장이 상승 쪽으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좀 탄력은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분석을 해봐도요. 제일 고점에서 제일 저점까지 쭉 찍어보면 첫 번째 피보나치 반등 구간인 0.382 라인이 정확하게 AV 합선하고 겹칩니다. 이게 120불 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단기적인 타겟은 120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패턴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해보면요. 저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하락쇠기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락쇠기형은 여기서 브레이크아웃을 하면은 이제 타겟까지 간다였는데, 그때 정확하게 저희가 얘기했던 이제 타겟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는 매매를 이제 접습니다.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게 단기적으로는 꽤 상승을 많이 했다고 그때 판단을 했고, 거기서 이제 또 공교롭게도 뭐 바로 이제 급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패턴을 보면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됐지만 약간의 컵밴 핸들, 즉 지속 상승형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보면요. 30분 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쭉 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서 좀 눌리고 여기를 지지로 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럼 계속해서 지속 상승하는 거로 보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저께.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쌍바닥이 나왔었어요. 그럼 쌍바닥의 타겟 프라이스를 갭으로 뚫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그래서 처음 저항대를 갭으로 뚫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항대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를 뚫어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좀 흔들리면서 자리를 잡고 약간은 눌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으로 올라간다면 이게 컵앤 핸들의 완성이다. 그래서 상승형 패턴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110불을 일찍 빨리 뚫어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완성을 한다 그러면 120불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10불이 넘어서 115불 전후에서는 일정 물량은 좀 털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라우드위브는 X10 안전마진 전략을 저번에 썼었죠. 그래서 저희가 138불 70전에 8월 11일 날입니다. 그 마지막 물량을 다 털었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희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8주는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했는데 주가가 쭉 빠져내려왔죠. 이게 단가가 한 107불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샀냐면 93.90 8월 25일 날 매매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93.90센트에 이제 사서 평단이 99불 98전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어제 8주를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100불에 매도가 나갔고요. 그래서 현재는 10주를 보유하고 있고 단가는 99.98이다. 그래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진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이브는 매매 시작할 때 120불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단을 낮춰서 결국은 106불까지 낮췄고, 그게 138불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다 청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가지고 106불짜리 가지고 있던 게 요번에 이제 93불 90전에 다시 물타기를 했고, 그다음에 100불에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단은 100불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전마진 전략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꾸 이게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에 자꾸 익숙해지시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안전마진 전략의 활용법 이런 데서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마진 전략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5% 빠지면 5% 올라야 본전이 됩니다. 10% 빠지면 11% 올라야 본전이 됩니다. 그런데요, 20% 빠지면 25% 올라야지 본전이 됩니다. 좀 많이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20% 빠졌을 때 만약에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10%가 빠진 게 되겠죠. 그러면 25%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11%만 올라도 본전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본전 확보하고 또 기다리고 빨리 본전 확보하고 기다리고 이러한 전략으로서 계속해서 평단을 낮춰가는 장기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면 신규 종목을 매수하셔서 상승하면 그대로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빠진다. 그러면 정해진 룰대로 추가 매수를 하고 또 본전에 오게 되면 일부를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럼 보유해서 또 수익을 향유하시고 이런 게 기본적인 엑센 안전마진 전략의 운영 체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크라우드위브를 안전마진 전략으로 써서 상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져왔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조건은 뭐냐면은 10% 빠질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살 때 3천만 원을 사는데요. 계좌에 2만 불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3월 28일 날 상장해서 그날 종가가 40불에 끝납니다. 그래서 40불에 사고 3일 뒤에 또 빠져서 37불에 이제 물타기를 하고 그래서 37불 90전이 이제 그 본전이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4월 1일 날 바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을 털게 되고 그 다음에 4월 21일에 또 추가로 매수하고 4월 22일 날 바로 다음날 올라가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블레스 수익률 즉 엑스텐 마진 수익률이 186% 났고요. 종목수익이 157% 났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조금 아주 작은 구간에서 물타기하고 한번 팔고 물타기하고 한번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온 수익은 거의 주식하고 수익률이 같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 중간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6월 초에 매매를 시작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일서부터 운용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조건입니다. 10% 하락 시마다 매수를 한다. 그러면 6월 2일 날 종가 24주를 120불에 사서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7월 29일 날 한 달 뒤에 빠졌을 때 물타기가 한번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31일 날 또 반등을 해서 거기에 반을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8월 달 초에 한번 사고 팔고 또 8월 중순에 한번 사고 팔고 또 8월 중순에 또 한번 사고 팝니다. 그럼 5번 매수하고 4번 매도가 된 셈입니다. 그럼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으면 14% 손실인데 요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현재는 7% 플러스입니다. 하고 평단은 그냥 가지고 계셨으면 120불 20전일 텐데 사고 팔고 했더니 5번 사고 4번을 팔았더니 96불 33센트입니다 하는 게 나와 있죠. 평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이게 안전마진 전략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최고점에서 안전마진 전략을 시작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이 고점이었어요. 183불 58센트의 종가에 16주를 포지션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월 23일 날 이제 하락을 시작했으니까요. 그 고점에서 물타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24일 날 또 하루 반등을 줘서 바로 또 반을 팔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일 날 또 한 번 사고 27일 날 또 한 번 팔고요. 그 다음에 7월 달 들어서는요. 쭉 계속 빠졌죠. 그래서 계속 씻습니다. 막 싫다가 이건 8월 초에 와서 한번 매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8월 달에 또 빠져내려옵니다. 그때 계속해서 실어서 지금은 2만 불 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평단은 110불로 떨어져 있죠. 183불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보면 이 자체적으로는 7% 마이너스가 돼 있고 지수는 종목은 그냥 가지고 계셨으면 44%가 마이너스가 나 있으신 거죠. 그래서 훨씬 수익률은 좁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느끼시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3,000불 사서 지금까지 가져온 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4,000불, 5,000불 그래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거고 이거는 2만 불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물타기에서 반을 못 털었기 때문에 많이 지금 포지션이 크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안전마진 전략의 가장 큰 단점인데 근데 사실은 이거를요. 이렇게 2만 불 한 계좌에 몰빵으로 할 거다 하시고 세팅을 하면은 이거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계좌에서 한 10종목 정도 안전마진 전략을 쓸 거고 최대 10% 정도 투자하는 금액을 세팅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0개 종목 모두가 다 이렇게 풀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중간에 언젠가는 또 털리고 줄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하게 빠지는 데는 10%가 너무 짧구나. 그래서 그러면 15%로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수가 아까는 보시면은 11번 매수에 3번 매도였어요. 근데 15%로 세팅을 했더니 7번 매수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 매수하는 타이밍이 길어지니까요. 2번 팝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아까는 2만 불에서 지금 반 가지고 있습니다. 10,000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투자 금액도 10,000불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2만 불이었는데 그러면 15% 세팅을 하면 매수 횟수가 적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적게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최대 투자 금액도 줄어드는구나. 그럼 이거 보면은 엑스텐 마진 전략 쓴 거는 10%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 종목 3,000불 그대로 가진 거는 44%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럼 20%라고 하면 더 낫겠네 하는데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수익률 12% 마이너스 44%, 근데 5번 사고 1번 팔고, 결과적으로 최대 금액도 10,000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10,000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면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연구해보면 결과적으로는 20% 터울로 사는 거는 좀 너무 크고요. 한 10%에서 15% 사이가 항상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런 이제 옵티말 공식을 쓰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 사이 빠질 때마다 추가로 사시고 본전되면 반파시고 하는 전략이 코어 이브에도 참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초부터 엔비디아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 빠질 때마다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르면 본전되면 반 팔고를 반복을 했으면 지금까지 7번 사고 4번 팝니다. 근데 그게 언제 다 끝나냐면 이때 다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4월서부터 쭉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4월 23일 날 한번 팔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이앤홀드입니다. 그래서 엑스텐 수익률은 76%가 나고요. 종목 수익률은 30%가 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익이 났구나. 역시 사고 파는 전략이 좋구나. 근데 이건 뭐 종목이 올라왔으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테슬라도 테슬라는 특히 더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10% 빠질 때마다 사고 한 건데요. 보시면 10번 사고 5번 팔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엑스텐 수익률은 42%가 나오고요. 종목 수익률은 아직도 마이너스 9%입니다. 와, 이렇게 효과가 있었구나. 즉 흔들림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 됩니다. 엑스텐이 이런 장점이 있다. 그냥 그대로 쭉 올라가게 되면 안전 맞는 게 뭡니까? 그 매수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매수 단가를 낮출 기회가 별로 없어진다. 그리고 투자도 보면 평균 투자 금액이 5,000불이고요. 최대가 15,000불까지 들어갔습니다. 테슬라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4,000불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불이 기본 투자였는데 그거 한 1.5배 정도 투자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주식에 하셔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러면 좋은 주식이라도 어떤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심하게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안전마진 전략을 써서 20% 빠지면 25%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20% 빠졌을 때 10%로 만드는 방법이다. 뭐가? 물타기가. 그리고 이게 11%만 올라져서 본전이 되면은 반은 판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하시게 되면 사실은 특히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주식 사기 되게 힘드세요. 그리고 항상 어쩔 때는 30%도 계좌에 30%도 확 사시고 또 어쩔 때는 1, 2%만 사시고 이게 중구난방일 때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룰을 정하셔서 그럼 나는 3%씩 살 거야. 몇 번 살 거야? 5번 살 거야. 그래서 맥스 사는 거는 15%로 내가 제한을 둘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사게 되면 올라오면 반 팔고 또 사기 시작하고 올라오면 반 팔고 하다 보면 그냥 날아가는 주식이 생깁니다. 그럼 그거는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목을 늘리다 보면 시장이 좋은 시기에 접어들면은요, 그럼 올라가는 주식이 한 10개에서 15개 계좌에 남게 됩니다. 그런 종목은 많이 올랐을 때 좀 팔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종목 추가하시고 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옵션
시간입니다. 이건 콜옵션 가격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콜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등가격 옵션, 외가격, 내가격, 영어로는 뭐 ATM, OTM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죠?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햄버거 쿠폰 가지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콜옵션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콜옵션은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날짜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햄버거에 비교해서는 햄버거 쿠폰은 햄버거가 대상물이고 주식 대신에 그 다음에 쿠폰 가격이다. 즉 행사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행사가격. 그 다음에 날짜 2주 2일간 유효. 그래서 이게 만기죠. 만기. 살 권리, 살 수 있는 권리, 햄버거 살 수 있는 권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대상물을 살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매장 가격은 3,200원. 그리고 이 주식의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어 있는 가격, 그거는 언더라잉 프라이스, 원주 가격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옵션에는 가격이 있고 여기서 가격의 경우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비용인 거죠. 가격.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햄버거 가게에 점장이 있는데요. 일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 햄버거 가게 사장님이 점장한테 돈으로 보너스를 주는 대신 햄버거 쿠폰을 줬습니다. 1,000원에 햄버거 살 수 있는 쿠폰 500장, 2,000원에 살 수 있는 쿠폰 500장. 그거 주면서 이거 뭐 너 쿠폰 사 먹던지 혹은 주위 친구들한테 좀 나눠줘. 그럼 너 생색 낼 수 있잖아 합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고는 돈으로 주시지. 뭐 이거는 내가 이거 어디다 쓰냐. 뭐 친구들한테 나눠줘도 이거 500장 1,000장이나 되는 거 어떻게 나눠주지? 그래서 거의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하고 식사를 하다가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나 아들 학교에 햄버거 요번에 행사가 있어서 한 50개 정도 사가지고 가야 되거든. 근데 니네 햄버거 좀 싸게 살 수 없을까? 그랬더니 갑자기 쿠폰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 1,000원에 살 수 있는 쿠폰이 있는데 내가 이걸 너한테 공짜로 주긴 좀 그렇고 나도 이거 보너스를 받은 건데 그럼 나한테 1,000원만 줘. 그럽니다. 그러면 친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3,000원에 가서 햄버거를 살 거를 쿠폰 가지고 가면 1,000원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쿠폰을 1,000원 주고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0원이 들었고 1,000원 내니까 2,000원 주고 햄버거를 사는 겁니다. 1,000원 세이브 하는 겁니다. 그거 괜찮네. 그러면 난 1,000원 세이브해서 1,000원 득보고 너는 1,000원 받으니 너 1,000원 득보고 이거 둘 다 똑같이 득보네. 좋아, 하자. 그래서 이 쿠폰을 또 50장을 이제 이렇게 해서 팝니다. 그 친구가 생각을 했죠. 와, 이게 이렇게 팔 수도 있구나. 이게 돈이 되네. 하는데 또 한 일주일 뒤에 그 저녁 먹었던 친구가 또 그 친구의 친구를 데려왔어요. 근데 왜? 그랬더니 이게 또 이 친구도 햄버거를 요번에 100개를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 쿠폰이 있잖아. 좀 싸게 팔아. 그랬더니 너는 1,000원이지만 그럼 이분한테는 난 좀 더 남게 되니 1,200원 그럼 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800원 세이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쿠폰 내고 1,000원에 햄버거 사는데 1,200원에 또 이 쿠폰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도합 2,200원이 든 겁니다. 그래도 800원을 세이브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또 쿠폰 100개를 또 팔았습니다. 한 달 뒤에 또 이분이 또 다른 분을 데려왔어요. 그분도 또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번엔 1,500원이요. 왜냐하면 이제 쿠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500원 주시면 그냥 쿠폰 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500원 세이브 하니까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갔습니다. 이 1,000원짜리 쿠폰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쿠폰 값을 사실은 계산식으로 따지면 1,999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9원에 이 쿠폰을 사가지고 가면 1원은 득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원의 밸류를 가진 쿠폰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그분이 오셨어요. 이 쿠폰 좀 주실 수 있어요? 이거 다 팔았는데 지금 2,000원에 살 수 있는 쿠폰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500원 주고 쿠폰 사셔서 햄버거 사러 가시면 2,500원 들어서 500원 세이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2,000원짜리 쿠폰은 그럼 500원에 드릴게요. 그럼 저번하고 똑같이 세이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그렇죠. 500원만 세이브 할 수 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쿠폰을 또 500원에 팝니다. 근데 실제로 이 쿠폰은 999원의 가치를 가진 거죠.
왜 1,000원 세이브하니까 1,000원의 가치를 가진 겁니다. 자, 이렇게 가격들이 형성돼서 거래가 되는데 보면 득을 더 보는 거는 가격이 비싸고 득을 덜 보는 게 가격이 싸다는 거를 아실 수 있죠. 즉 행사 가격이 싼 것들이 더 비싸고 행사 가격이 비싼 게 더 싸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득을 덜 보니까. 행사 가격이 싸면 쌀수록 내가 득을 더 보니까 세이브를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셉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옵션 가격들이 혹은 쿠폰 가격들이 결정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쿠폰 가격입니다. 3,000원짜리 햄버거를 살 수 있는 쿠폰이 있죠. 1,000원짜리 쿠폰이 있습니다. 그 아까 1,500원에 거래됐죠. 쿠폰 2,000원짜리가 있습니다. 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쿠폰 2,500원짜리 있다 그러면 500원보다 싸게 한 100원에 거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쿠폰들을 사실은 값을 매겨서 거래를 시킬 수 있다. 이게 쿠폰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쿠폰 1,000원짜리는 사실은 2,000원 세이브 할 수 있는 거죠. 3,000원짜리를 1,000원에 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가치는 2,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2,000원짜리 쿠폰은 1,000원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고 쿠폰 2,500원짜리는 5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햄버거를 필요로 한 사람한테는 이런 가치가 있지만 난 햄버거 안 먹어 하면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어떤 대상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한테 효용성이 있는 게 쿠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쿠폰과 주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쿠폰은 이제 다 이해하셨습니다. 이게 세이브가 많이 되는 거, 즉 행사 가격이 작은 거, 내가 돈을 내야 될 게 작은 것들이 가치가 비싸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자, 엠버거 주식이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가가 지금 3,000원이에요. 시장에 3,000원이 거래가 됐는데 콜 1,000이 있고요. 콜 2,000이 있고 콜 2,500원이 있고 있습니다. 콜 3,000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콜 옵션인데 행사가가 1,000원. 즉 이 주식을 1,000원에 살 수 있는 콜, 그 다음에 콜 2,000. 이 주식을 2,000원에 살 수 있는 콜, 즉 햄버거를 2,000원에 살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콜 2,500. 주식을 2,500원에 살 수 있는 거, 주식을 3,000원에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쿠폰이랑 주식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콜 1,000은 얼마일까요? 실제로 이익 보는 거는 지금 3,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1,000원에 사는 거니까 2,000원이 바로 이익입니다. 싸게 사는 거잖아요. 콜 2,000은 1,000원이 이익이겠죠. 3,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2,000원에 사니까 쿠폰 값으로 사니까 1,000원입니다. 2,500원 당연히 500원일 테고 3,000원은 값이 똑같으니까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콜이라는 거는 싸게 사면 되니까. 그럼 2,000원 이익 보고 1,000원 이익 보고 500원 이익 본다. 결국은 쿠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거는 모셨는데 요번에는 사장님이 또 다음 달에 일 잘했다고 또 보너스를 주시려고 이렇게 불렀는데 요번엔 뭘 줬느냐? 또 쿠폰을 줬어요. 근데 참 황당한 쿠폰을 줬습니다. 3,000원에 살 수 있는 쿠폰 500장. 그 다음에 4,000원에 살 수 있는 쿠폰 500장. 이 친구가 받으면서 사장님 이거는 쓸 수도 없는 쿠폰이잖아요. 뭐 지금 햄버거 3,000원짜리를 3,000원 쿠폰 이거 누가 씁니까? 했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야, 있잖아 햄버거 값을 앞으로 매달 내가 1,000원씩 올릴 거야. 그래서 다음 달 1,000원, 다음 달 1,000원에서 연말 되면 5,000원이 돼 햄버거 값이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생각해봤더니 뭐 그러면 3,000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진짜 가격이 오른다고 치면은 뭐 쿠폰 사용하면은 뭐 이득이겠네 하고 생각을 하지만 뭐 사장님 마음대로 뭐 가격을 올리나 다 직원들이 다 동의하고 뭐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햄버거 사왔던 친구가 와서 야 또 쿠폰 좀 줄래? 나 한 50개 정도 사야 되는데 나 쿠폰 다 쓴 거 없는데 이 3,000원짜리 쿠폰이 있어. 했더니 이 친구가 야 이거 어디다 써? 지금 햄버거 3,000원짜리인데 너만 알고 있어? 햄버거 값이 조금 있으면은 4,000원으로 오를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있다가 그때 가서 써. 그러면 너 1,000원 세이브 하잖아. 그래? 그럼 내가 공짜로 줄래? 아니 돈을 좀 내야지. 그럼 반반해서 500원만 주라. 그래서 이 친구는 500원 주고 친구 믿고 4,000원이 오르리라고 생각하고 이 쿠폰을 삽니다. 근데 실제로 이 쿠폰은 현재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3,000원인데요. 지금 쓰려고 그러면 가치가 없죠.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를 또 데려옵니다.
야, 그때 너 이거 4,000원 된다고 그랬지. 그럼 3,000원짜리 쿠폰 얘 줘. 이거 한 달 뒤에 얘 햄버거 필요하대. 그래서 아니, 이 쿠폰 없는데? 그럼 이거 4,000원짜리 쿠폰 사가지고 가지? 그랬더니 아니, 4,000원 쿠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는 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효용성이 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믿어요? 뭐 4,000원 가는 건 모르는데 5,000원이 간다고 햄버거 값이?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점 있고 사보세요. 근데 싸게 드릴게. 그래서 50원에 이 쿠폰을 팝니다. 근데 그 친구는 50원이라면 내가 주고 사가지고 뭐 속냄 치고 사지. 그래서 5,000원 햄버거 됐을 때 내가 4,000원 주고 1,000원 세이브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50원을 주고 이 쿠폰을 삽니다. 근데 이 쿠폰은 지금 현재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원리가 놓여 있죠. 자, 그럼 쿠폰 가격입니다. 3,000원짜리 햄버거를 3,000원 쿠폰은 100원에 거래가 됐고 4,000원 쿠폰은 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붙일 수 있죠. 왜 가격을 붙일 수가 있었나요? 5,000원에 거래되는 거는 빵원이겠죠. 5,000원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사장님이 1,000원씩 오를 거야.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 3,000원짜리 쿠폰도 가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원 주고 산 거죠. 왜? 당연히 오를 거니까 주식이, 햄버거가. 근데 사실상 가치를 보면 지금 제로입니다. 지금 3,000원인데 안 올랐잖아요, 값이. 그럼 현재는 제로죠. 근데 만약 이게 진짜로 햄버거가 5,000원이 된다. 그러면 3,000원 쿠폰은 2,000원의 가치를 가질 테고요. 2,000원 세이브하니까. 4,000원의 쿠폰은 1,000원의 가치를 가질 겁니다. 왜? 1,000원 세이브하니까. 5,000원의 쿠폰은 제로겠죠. 5,000원, 5,000원이니까. 자, 이런 메커니즘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럼 쿠폰과 주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쿠폰 3,000원, 4,000원, 5,000원이 있습니다. 자, 이게 가격이 아까 100원, 50원, 0원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했죠. 왜? 햄버거가 4,000원, 5,000원 된다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또 M 햄버거 주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3,000원에 거래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게 콜 3,000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거 100원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콜 4,000이 있습니다. 50원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콜 5,000이 있습니다. 10원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왜냐? 콜 3,000은 뭡니까? 3,000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자, 3,000원의 주식 줘? 하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3,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가가 4,000원이 돼요. 그럼 이거는 이득을 봐요. 1,000원이나 이득을 봐요. 그래서 미리 100원 주고 사는 겁니다. 콜 4,000원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 주식이 3,000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주가가 5,000원이 된다. 그러면 1,000원 벌잖아요. 왜? 5,000원이 됐을 때 4,000원의 주식을 사서 5,000원에 시장에다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0원 세이브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50원 주고 1,000원을 버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의 주식이 콜 3,000, 4,000, 5,000. 즉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은 행사 가격들 콜이 존재하는 게 이러한 이유입니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콜옵션 가격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햄버거 주식이라는 3,000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면은 옵션들이 1,000원짜리,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행사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그러니까 1,000원에 살 권리, 2,000원에 살 권리, 3,000원에 살 권리, 4,000원에 살 권리, 5,000원에 살 권리. 뭐를? M 햄버거 주식을. 지금 얼마인데? 3,000원짜리 주식을.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주 가격이라고 그랬죠? 원주 가격이 뭡니까? 여기 있는 이 주식의 현재 가격 3,000원입니다. 이게 언더라잉 프라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옵션들을 뭘 가지고 있느냐? 아까 우리 봤지만 가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500원, 500원, 100원, 50원, 10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죠. 이게 옵션 시장 가시면 옵션 가격표에서 보는 겁니다. 행사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옆에 옵션 가격이 붙어 있고 이걸 뭐라고 그랬죠? 옵션 가격 프리미엄 프라이스 프리미엄. 그래서 프리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자, 그러면 쫙 보시죠. 콜 1,000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주식이 3,000원이다. 그럼 바로 얼마나 득을 보고 있는 겁니까?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1,000원짜리 햄버거 쿠폰입니다. 그럼 저는 2,000원을 세이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2,000원 번 겁니다. 콜 2,000원 어떤가요? 3,000원이니까 요 차익. 1,000원 벌고 있구나. 3,000원짜리 햄버거를 2,000원에 살 수 있으니까 나는 1,000원 세이브하는 거네. 1,000원짜리 쿠폰은 2,000원 세이브하는 거네.
그럼 3,000원짜리 쿠폰이다? 세이브하는 게 없네? 콜 4,000원짜리는 이게 3,000원인데 이건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경제 가치가 없습니다. 빵입니다. 빵. 자, 보시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지금 주식 가격하고 행사 가격하고 똑같은데 요거를 뭐라 그러느냐? 등가격 옵션, at the money 옵션 혹은 ATM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햄버거 주식, 뭐 테슬라 주식, 애플 주식 가보면요. 콜의 등가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시장 가격하고 같은 행사가의 가격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시장 가격이 두 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ATM, 요거는 하나밖에 없다. 옵션판에서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있는 옵션들, 즉 행사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혹은 등가격 행사 가격보다 작은 것들, 즉 싸게 살 수 있는 것들, 즉 득을 보는 옵션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격 옵션, 인더머니 옵션, ITM 이렇게 부릅니다. 즉 지금 지갑에 돈이 들어와 있어. 돈이 들어왔어. 인더머니. 내 가격이면 내가 나의 가격이 아니라요. 안의 가격. 인을 그냥 내로 이렇게 직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더머니다. 이런 거 많이 들으실 테고, 그래서 값이 돈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가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행사가에 사도 손해예요. 3,000원에 시장 가면 살 수 있는데 뭐 4,000원 주고 왜 사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가격, out of the money, 돈을 못 버는 옵션, OTM 이렇게 부릅니다. 외가격 옵션입니다. 그래서 행사가가 등가격 혹은 현재 가격보다 행사가가 높은 것들, 비싸게 사야 되는 옵션들은 외가격 옵션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ATM, ITM, OTM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아마 어떤 교과서 봐도 이 그림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HTS를 켜면 지금 코스피 200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옛날 화면인데 코스피 200이 232.50, 235, 237.5 여기서 보시면 행사가가 2.5포인트 단위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쿠폰은 1,000원 단위로 찍혀 있었죠. 이렇게 적당한 가격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행사가예요. 행사가가 여기가 콜인데 높으면 높을수록 쿠폰 행사 가격이 비싸지는 거니까 쿠폰 값은 싸진다. 아까 우리 했었죠. 3,000원짜리 햄버거를 5,000원에 사는 거는 싸잖아요. 그 대신 1,000원에 사는 거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보다 3,200원 햄버거보다 1,000원에 사는 거 더 싸잖아요. 그거는 옵션 가격이 더 비싸고 비싸게 사는 거. 이거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햄버거 가격이 올라야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건데 햄버거 값이 거기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쌉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눈에 익히시면요. 이게 약간 습관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뭐를 배우셨느냐? 행사가라는 개념, 그 다음에 가격이 콜 옵션은 행사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싸지고 행사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비싸지는구나. 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나한테 더 이득이니까. 쿠폰 값이 싸게 사야지 나한테 이득이니까. 그래서 더 비싸다. 가치가 더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 놓으시면 그냥 각인이 되셔서 이제 평생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노고 많으셨습니다. 자, 투자는 항상 말씀드리면 멘토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 훈련, 레슨, 연습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위대한 축구선수 손흥민도 지금 훈련하고 있을 겁니다. 왜? 시합에서 잘 뛰기 위해서. 그런 시합을 하기 위해서는 꼭 연습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고요. 월요일 날은 미국이 레이버데이예요. 그래서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 영상을 올릴 텐데 아마 월요일 날도 다른 영상 좀 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